자, 이번 시간은 역행열과 연립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5번부터 살펴보시면은요,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쌍의 해를 갖기 위한 상수 a의 값을 정하라 이랬어요. 아하, 연립방정식을 행렬식으로 옮겼을 때 말이야, 오직 한 쌍의 해를 갖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바로 AD-BC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었죠. 즉,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것을 먼저 행렬식으로 좀 옮겨줘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죠? 자, 행렬 A,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리고 2, A-5의 X, 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즉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써봤어요. 자, 이때 디터미넌트는 뭐가 되겠어요? A에 A-5를 곱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6 한 것이 0이 아니어야 한다.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 0이 아니어야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되면 안 돼요. 그죠? A-2하고 A-3이 0이 아니다. 얘도 0이 아니고, 그리고 얘도 0이 아니어야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는 2가 아니고 그리고 A는 3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번에서 1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이죠. 또는 이란 거 정확하게 명시하고요. 이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략하는데 여기 컴마가 찍혀 있으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정리 6번 다시 한번 볼까요?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K의 값, 그리고, 값을 A, 그리고 해가 없을 때 K의 값을 B라 하면 A-B의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과 불능을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들아 이거 딱 보자마자 뭐 행렬식으로 옮기고 이렇습니까? 우리가 문제 풀면 되지 않겠어요? 그쵸? 개수만 골라낼 수 있으면 되니까 1분의 K는 K-2분의 3은 자 뭐라고 쓸 수 있어? 바로 2분의 U 바로 부정이 되는 케이스죠. 그죠? 자, 부정이 될 땐 말이죠. 여기가 등호가 붙으니까 여기만 봐주세요. 여기만 봐주면은 어떻게 되겠어? 올라오고 정리하니까 6은 6K-12 따라서 6K가 18 해서 말이야. K의 값은 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말이야. 1분의 K는 K-2분의 3은 뭐야? 2분의 6이 아니야. 아니야를 풀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올라오고 정리하니까 K-2는 3 정리해볼까? 자, 올라가서 K의 제곱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정리하니까 K-3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서 K가 3이거나 K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아까 K가 3일 때는 부정의 조건이었으니까 K가 마이너스 1일 때 불능이 되어야 된다. K가 마이너스 1일 때 불능. 그죠? 그러면 이게 뭐야? 바로 B의 값이 되는 것이고 이게 A의 값이 되는 것이니까 A 마이너스 B의 값은 3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얼마? 4다.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문항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7번 문항에다 별을 하나 살짝 쳐 놓으시고요. 자, 이 문제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지고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을 때. 그리고 또 스몰 a, b, c, d는 모두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뭐라고 쓸 수 있니? c분의 a하고 d분의 b하고 또 8분의 4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니까 AD-BC가 0이다 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떤 행렬이 주어졌어? CDAB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거 디터미넌트 조사해보니까 CB-AD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역행렬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요거 잘 보아놓도록 하십시오. 요거 얘랑 어때요? 똑같이 생겼죠. 요 마이너스로 정리하니까 AD-BC인데
AD-BC가 0이니까 이거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1번은 참이 되겠군요. 자, 이번에는 CDAB가 위에서 역행렬을 갖지 않고 XY 00으로 끝났으니까 얘는 부정 맞죠? 부정. 그렇구나. 그죠? 역행렬을 갖지 않을 때 00으로 끝나면 불능은 없다. 오직 부정밖에 안 나온다. 그죠? 그래서 2번도 참입니다. 자, 그러면 CDAB, 역시 역행렬을 갖지 않는데 XY가 나왔고 8분의 4가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이 될까? 자, 우리가 방금 전에 C분의 A가 8분의 4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A분의 C하고 B분의 D는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AD-BC가 0이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얘는 같은데 A분의 C가 얼마예요? A분의 C가 C분의 A가 8분의 4였으니까 A분의 C는 4분의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8분의 4하고는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이건 뭐야? 불능이 되어야 되겠네요. 불능.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는 틀리다라고 해서 3번은 틀리고요. 옳은 답을 골라라 이랬으니 3번에서 1번과 2번이 옳다 이렇게 해서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8번 문항 살펴보시면은요.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개수로 이루어진 행렬 A, B, C, D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의 역행렬을 다음과 같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위의 연립방정식의 두근 XY에 대해서 X-Y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P분의 Q이고 이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단 T는 실수고 PQ는 서로소인 자연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 최소값 나왔고 그 다음에 PQ, T는 실수. 아하, 요거 2차 함수 형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 일단 준식을 행렬식으로 옮겨보자. 준식아 행렬식으로 옮기니까 A, B, C, D 그 다음에 X, Y 그리고 T 그리고 T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A, B, C, D의 역행렬을 가르쳐 줬으니까 원래 이게 이렇게 넘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X, Y라고 하는 것은 바로 A, B, C, D의 역행렬, A 행렬의 역행렬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 1, 3, 마이너스 1 그리고 T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4T 플러스 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3t 그렇죠? 3t 그리고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x-y를 구해야 되겠죠? x-y x에서 y를 빼주니까 암산으로 할 수 있을까? 2t의 제곱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7t 이 녀석의 t가 실수일 때 최소값을 구하라 이랬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 역시 완전 제곱해줘야 되겠죠? 2로 묶으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7t. 자, 완전 제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t 마이너스 2분의 7을 2로 나눠. 그러니까 4분의 7 그리고 제곱을 해줘. 그러면 뭐야? 16분의 49. 그런데 앞에 2라는 개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49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8하고 49가 어때요? 서로 소인 자연수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P가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Q가 49가 되니까 P 플러스 Q의 값은 8 더하기 49 이렇게 해서 57이다 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들 쉽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제 개념 정리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기로 하겠어요. 자, 8번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X 이퀄 Y 이퀄 0 이외의 해를 가질 때 X, 8A, B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니까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네요. 아하,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곱이 일정하거나 합이 일정하거나 양수 조건이 있고 역수 관계가 나오거나 이러면 뭐야?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해야 되겠죠.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그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공통수학은 아니지만은 산술기하 평균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이, 기호에 대해서 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즉, A가 B하고 같다면 A 플러스 B는 2 루트 AB가 되는 것이고
A하고 B가 다르다면 A 플러스 B는 크다 2 루트 AB다.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근데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등호가 성립할 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조건 A하고 B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어쨌든 말이죠. 주어진 식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행렬식 정리할 때 양쪽에 xy가 나오면 한쪽이 무조건 00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되고, 이거 넘길 때 개수관계 계산하는 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어떻게?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을 빼주는 것이니까 2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니? 여기에서 4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1에서 요거 빼주니까 마이너스 2, 1에서 0 빼주니까 1, 그리고 x, y는 0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한쪽이 00으로 끝나면서 x 이퀄 y 이퀄 0 이외해 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죠. 부정은 디터미넌트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니까 2a 플러스 b 마이너스 플러스 8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이 0이다. 따라서 2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8이다. 합이 일정한 상태에서 8ab의 최대값을 구하라. 근데 a가 양수, b가 양수니까 바로 산수이기하로 들어가면 되겠죠. 2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그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바로 2ab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얼마예요? 8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은 2 루트 2ab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약분하니까 4가 되겠고요. 양변 제곱하니까 16은 2ab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 다시 4배를 하니까 64는 8ab. 자, 어때요? 이렇게 최대값은 64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따라서 최대값 64.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양수 조건이 있을 때는 어때요? 양수 조건이 있을 땐 양변을 제곱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바로 8도 양수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2ab도 양수니까 양변을 제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16에다가 4를 곱할 때도 양수를 곱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8ab의 최대값을 64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정리 10번 문항으로 들어가기로 하겠는데요. 개념 정리 10번. 자, 연립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바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k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3 사인 세타는 k 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지고 해가 존재하기 위한 k의 값과 이때의 세타의 값을 차례로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문제에서 해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변수 세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미지수가 세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해가 존재하기 위한 k의 값과 이때의 세타의 값을 차례로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먼저 세타의 범위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로 주어졌죠.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삼각함수 중에서도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삼각함수의 방부등식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조금씩 더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이죠. 여기서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체가 변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x로, 라지 x로 한번 써보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라지 y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준식이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좀 변형해 볼까? 바로 라지 x 마이너스 라지 y는 k의 라지 x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라지 x 플러스 3 라지 y는 k의 라지 y 이렇게 썼어요. 아하, 이 한쪽 끝이 xy로 끝났으니까 양쪽이 xy로 끝났으니까 00꼴이 되겠네요. 자, 넘기면서 정리하면은요.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k 라지 x 마이너스 라지 y는 0이 되겠고 또 라지 x 플러스 3 마이너스 k 라지 y는 또 0이 되겠어요. 이제 행렬식으로 옮겨보면은 1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리고 1 그리고 3 마이너스 k 그리고 라지 x 라지 y는
0, 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0, 0 됐습니까? 아, 이제 끝났다. 0, 0이 나왔어요. 근데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해가 존재하기 위한 k의 값을 구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해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하죠? 하나의 해를 갖는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역행렬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무엇이 아니다, 0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k의 값을 구하겠니?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얘가 뭐야? 역행렬을 가질 수 없는 구조여야지만 k에 관한 방정식이 세워지고 k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이론적 바탕이 왜 그러냐면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디터미넌트가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라지 x는 라지 y는 모두 0이 되겠죠. 그죠? 근데 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세타가 존재해야 되는데 여러분 봐봐. 코사인 세타의 값하고 사인 세타의 값이 같아지는 0으로서 같아지는 세타의 값이 존재할까?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그래프를 살짝 그려놓고 보시면은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칠판 하나를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아, 바깥에서 우리 친구들이 막 떠드네요. 예, 선생님이 좀 속상하네요. 자, 보자. 여기가 y축이 되겠고요. 여기가 x축이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2파이, 그 다음에 파이, 그리고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이렇게 써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자,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인이 0일 때는 코사인이 1이고요. 또 코사인이 0일 땐 사인이 1이고요. 또, 사인이 0일 땐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고요. 또, 코사인이 0일 때 사인은 마이너스 1이고. 둘이 동시에 0이 될 수 있는 것. 특히나 요 0에서부터 파이 범위 안에는 둘 다 0이 동시에 될 수 있는 세타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이 가정은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0이 될 수밖에 없으면서 판별식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지? 판별식 어떻게 됩니까? 요거 1-k 그리고 3-k 마이너스 플러스 1이 0이어야 한다. 그러면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니까 k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는 어떻게 돼? 3-4k 그 다음에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1은 0. 다시 아름답게 쓰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 되어서 바로 k-2의 제곱은 0 그러니까 k의 값은 2다. k의 값은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k의 값이 2인 거하고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관계는 무엇일까? 자, k의 값을 주어진 원식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라지 xy가 부정의 형태로 나와서 xy의 관계성이 나타날 거예요. 라지 xy의 관계성. 자, 다시 세 번째로 넘어가가지고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는 뭐야? 바로 마이너스 1, 그리고 1, 그 다음에 1, 그리고 라지 x, 라지 y는 0, 0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개를 해서 보니까는 라지 마이너스 라지 x 마이너스 라지 y는 0 이렇게 해서 라지 y는 바로 마이너스 라지 x 이게 뭐예요? 코사인 사인 세타는 바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아지는 세타의 값을 구하라 하는 얘기 아니야. 세타는 역시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리겠어요. 그래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자. 자, 우리 연습하는 거야. 자, 여기에 Y축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또 X축 하나 띠 그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플러스 1을 잡고, 여기 마이너스 1을 잡고, 그렇죠. 자, 다시 여기 2파이 잡고, 자, 따라서 해세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가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자, 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사인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빨간색으로 그렸네. 그지? 빨간색으로 그렸어. 자, 이번에는 연한 파란색으로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코사인 그래프를 띡 그렸네. 그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우리가 y는 코사인 x라는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바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야 되니까 진한 파란색으로 그리면 바로 이러한 형태가 바로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0에서부터
x부터 파이 사이에 sin x와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만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여기가 얼마야? 45도의 배수니까 바로 4분의 3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타의 값은 4분의 3파이 얼마야? 135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호도법으로 주어졌으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되겠어? 4분의 3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어렵죠? 근데 선생님이 좀 말이 빨리 된 게요. 이제 수업 시간이 다 됐나 봐요. 학생들이 막 강의실에 들어와가지고 떠드는 바람에 선생님이 집중을 좀 할 수가 없네요. 자, 빨리 풀고 빨리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풀이가 나왔고요. 요 답은 4분의 3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개념정리 11번인데요. 개념정리 11번 상당히 어렵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약간의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오타를 좀 수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어요. 자, 여기에 x, y가 바뀌어 있어요. 물론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는데 다른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좀 어렵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x, y를 좀 바꿔주십시오. 자, 됐습니까? 자, 위에서 우리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치환한 것처럼 이번에는 노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그를 포함한 식을 갖다가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즉 노그 방부등식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 문제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지 그 문제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a, 3, 9, b 그리고 로그 x, 로그 y 그리고 로그 y, 로그 x가 주어졌는데 x는 1, y는 1 이외에 해를 갖는다 이랬어. 자, 스몰 x가 1, 스몰 y가 1 이외에 해를 갖는다? 이상하다. 아까는 x는 0, y는 0 이외에 해를 갖는다 이런 문장은 있었는데 x는 1, y는 1 이외에 해를 갖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좀 와닿지 않을 거야. 근데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수 AB가 나왔어요. 그죠? 양수 AB. 그리고 또 여기 덧셈이 나왔고 최소값. 그리고 X는 양수, Y는 양수 이런 말도 나왔네. 아하, 이것도 혹시 산수이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천천히 문제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여기서 로그 스몰 x라고 하는 것을 라지 x로 좀 치환할게요. 그리고 로그 스몰 y를 라지 y로 치환하면 준식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바로 a, 3, 9, b 그리고 라지 x, 라지 y 그리고 y 그리고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니까 어떤 모양이 될까? 자, 요건 y죠. 조심하세요. y니까 y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니까 얘는 a 그리고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거는 x죠. x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니까 8 그리고 b 이렇게 쓸 수 있고 x, y는 00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스몰 x가 1, 스몰 y가 1 이외의 해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스몰 x 대신에 2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라지 x가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스몰 y에다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라지 y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몰 x가 1, 스몰 y가 1 이외의 해를 갖도록 이라는 말은 바로 동체 개념으로 라지 x가 0, 라지 y가 0 이외의 해를 갖도록 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해를 갖도록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라지 x, 라지 y가 0 이외에 해를 갖도록 이랬으니까 보자마자 디터미넌트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0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a, b, 마이너스 16은 0이다 라고 하면서 a, b가 얼마로 확정되겠어요? 16이다. 이렇게 확정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보세요.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크거나 같다. 왜냐면 a가 양수,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지? 2배의 루트 ab 이렇게 쓸 수 있는데 a, b의 값이 16이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16 여기에다 들어가 주면은 얼마가 돼 있어? 4 돼서 8 이렇게 나오겠지. 이때 양변의 미수가 1보다 큰 노그 값을 취해줄 때 부동의 방향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따라서 로그 2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서 로그 2의 8, 로그 2의 8은 얼마예요? 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4번에서 답을 찾고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치환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동체 개념으로 조건을 찾는다라는 거
그리고 산수유기합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미수가 1보다 큰 경우이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만약에 미수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부동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개념 정리 12번 문항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역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x 이퀄 y 이퀄 0 이외의 해를 가질 때 바로 스몰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 주어지고요. 이때 해의 자취의 길이는 자, 해의 자취니까 xy의 관계식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준식에서 양쪽에 xy가 있을까? 한쪽으로 정리하면 0,0꼴이 되겠네. 자, 정리해볼까? 그래서 준식이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니? 자, 1-k 그렇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에 1-k 그리고 x, y는 0,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x 이퀄 y 이퀄 0 위에 하니까 디터미넌트 1-k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전개하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 하니까 3은 0 쓸 수 있고요. k 마이너스 3 그리고 k 플러스 1은 0 되어서 k의 값이 두 종류가 나와요. 3하고 마이너스 1. 그러면 k의 값을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시켜주면은요. 어떤 결론을 얻지요? k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자 3이니까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 y는 0,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식을 전개해보니까 2x 그 다음에 플러스 2y는 0 그래서 y는 x 자, 요거 하나만 전개해봐도 돼요. 어차피 부정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집어넣어주세요. 그러니까 2, x, y, 0,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전개해보니까는 바로 2x 플러스 2y가 0이 되면서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자, 이때 자취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프를 그려보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Y축, 여기가 무슨 축? X축. 그리고 이것은 뭐야? 기울기가 1인 직선, 1인 직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요것은 기울기가 역시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X의 범위 정의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 자, 초록색으로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거 왜 이래? 마음이 급한가 봐. 그지? 여기 2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2고 여기가 45도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가 1대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2 루트 2. 그럼 요 길이가 자취 아니겠니? 여기도 자취는 여기가 되니까 2 루트 2. 2 루트 2가 두 개 있으니까 자취의 길이의 합은 얼마가 되는가? 4 루트 2. 이렇게 해서 2번에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원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친구들이 막 떠들고요. 강의실도 막 문도 열어보고 이래가지고 선생님 집중이 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행렬 문제풀이를 좀 해봤는데요. 선생님이 갑자기 말이 좀 빨라져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슬로우 모드로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내신에 잘 나오고 또 조금만 응용하면 수능 문제화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연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